안녕하세요. 신바람 길라잡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던 전월세 신고제 중 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고제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그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고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몇몇 부동산 선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신고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신문, 방송 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점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본인들의 임대 수입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해박한 그 선수들이 어떻게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그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괜히 나중에 온팡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결과 우리는 향후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선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할 시 신고 내용을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미 신뢰가 바닥인 정부의 말을 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해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될 경우 올 6월 1일부터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신고제 운영 초기 단계라서 전국을 신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시 지역만 신고하도록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따라오는 것 있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무려 100만 원입니다. 다행히 국토부가 1년간의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나마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 자체야 별게 아니라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하시거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님께 위임하면 될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어떻게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위임할 때 필요한 서류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님께 대리신고 부탁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위임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중개사님이 알아서 잘 챙겨 드릴 겁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질문입니다. 남들은 보증금 6천이나 월세 30만 원이 훌쩍 넘어서 전월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몇몇 주변 분들은 우리보다 월세를 더 받으면서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들 하나 하고 그 실체를 조사해 본 결과 채널A와 SBS에서 소개한 적당한 뉴스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재현해 보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두 번째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첫 번째 신규로 계약할 경우입니다. 지난번 세입자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에 관리비 3만 원으로 계약해서 총 월 58만 원을 지불하고 계약했는데 이번 신규 계약은 동일한 원룸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29만 원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29만 원으로 오히려 높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대신에 신고 내용과 관련 없는 관리비 항목을 대신 높여서 임대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죠. 물론 임차인에 부담하는 월세와 관리비의 합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계약갱신 청구가 없는 신규 계약이지 않습니까? 집주인은 당연히 부동산 시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임대료를 올려야겠다 생각하겠죠. 따라서 집주인은 이전 계약 금액에서 월세 29만 원은 그대로 두고 관리비 29만 원에 인상금 알파를 더 돌려서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인데요. 기존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관리비 3만 원인 계약을 계약 변경 없이 그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자체가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할 목적으로 재계약하면서 계약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55만 원이었던 월세를 29만 원으로 낮추고 그만큼 관리비를 높여서 29만 원으로 계약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시세 상승분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하겠죠. 그러면서 세입자는 5%의 금액 인상을 주장할 것이고 결국 임대인은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관리비 29만 원에 5%의 인상금을 추가로 더 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지키는 법 테두리에서 운영해서 그런지 불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편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은 엄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계약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지만 실상 분쟁위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쟁위는 위 사안에 대해서 집주인이 아무리 높게 관리비를 책정하였어도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설령 분쟁위의 조정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그 결과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말이 좋아 소송이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편법이 모든 주택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관리비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는 감사를 받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하고자 한다면 세입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잘 아는 선수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피해가려고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우리 성질 급하신 구독자분들 중에 욱 하면서 한마디 하시겠죠. 아직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세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선수들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소득이 노출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감춰두었던 것들이 전월세 신고제로 그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임대사업자분들 해마다 2월이면 사업장 현황 신고하면서 이미 세금 낼 준비를 하고 있고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고 없는 영수증까지 끌어모아서 세무소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선수들은 월세 수입을 관리비로 전환하면서 세금을 축소 신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대 수입이 적게 산출돼서 결과적으로 세금마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절세라고 하면서 편법을 활용하지 않는 선한 임대인을 마치 정보에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현실이 좀 마음이 아프네요. 어찌됐든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 선수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지금껏 설명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세금보다 더 두려운 것이 아마도 건강보험료 때문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임대사업자분들 월세 34만 원 이상 받는다고 작년에 소득신고했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아들이나 딸, 직장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어서 그런 부담은 덜었었는데 작년부터 정부에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용 자격이 상실되면서 매달 몇십만 원 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제 생각엔 편법을 쓰는 선수들 일부는 이런 세금 절감을 이유로 전월세 신고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임대 수입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얼마 되지 않아 세금 추징과 건강보험료까지 한꺼번에 징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를 기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도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에 이미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을 점차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기준금액은 낮추고 신고금액은 확대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리비 증액에 대한 편법도 좀 더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정리하셔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민주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임대차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그 이유가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린다는 이유입니다. 임대료 상한 적용 아무래도 조만간 또 시끌벅적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되면 우리 임대사업자분들 머리가 너무 좋은 나머지 응용력이 막 샘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중 등록 임대사업자분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로 5%의 인상률을 초과해서 임대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관리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당장에야 정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지만 향후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이 되고 주변 월세와 관리비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 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월세가 왜 이렇게 적게 받았지? 라고 AI가 자동으로 평가하면서 지난 과거 자료까지 들추며 신고 누락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국세청은 증여세 추징하듯 그물망에서 쉽게 벗어나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등록임대의 경우는 불성실한 신고 사유로 인해 얼마 남지도 않은 임대 등록이 취소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같은 큰 혜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마저 추징당할 수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오싹하네요. 따라서 아는 것 써먹겠다고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자나깨나 과태료 조심하면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